안녕하세요. 참 반갑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몸을 좌우하는 pH라고, 우리 몸을 좌우하는 pH, 수소이온 농도거든요. 우리 몸을 자동적으로 pH를 맞춰줘야만이 우리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위액은 강산성이고, 간은 강알칼리고, 혈액은 약알칼리고, 또 우리 피부는 약산성이고, 이 몸의 눈물, 이 오장육부의 이 혈액이 다 수소이온 농도, pH가 달라요. 그래서 그 pH를 맞춰주는 영양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만들어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영구미 의학에서는 그 pH를 중성으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게 실물질 특허도 나왔고, 그래서 의학계들이 아주 그냥 너무 관심을 갖고 있는 물질이 바로 중성물질이에요. 칠판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 몸속이 여긴 7이고 0에서 14인데요. 이 안에 들어가요. 우리 오장육부나 혈액이, 체액이. 그래서 이게 자유자재로 바꿔줘야 돼요. 이게 7은 중성이라고 그래요. 중성은 뉴트럴 substances라고 그러고요. 중성이, 여기는 이쪽으로 가면 강알칼리로 가고요. 여기 약 알칼리에서 점점 가죠. 우리 혈액은 7.4에 속했어요. 그리고 위액은 1.5%니까 여기 아주 강산성이죠. 보세요. 이렇게끔 우리가 소장액이나 이것은 보통 8 정도 속해요. 그리고 피부는 여기 있고, 우리 오줌 있잖아요. 소변이 6.0이거든요. 보세요. 이렇게 우리 몸이 pH가 레벨, 이렇게 자유자재로 맞춰줄 수 있는 것이 물질이 중성물질이에요. 그것이 바다에 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바다밖에 없습니다. 이 중성의 물질을 맞출 수 있는 거요. 보세요. NaCl, 그러면 염화, 소듐. 그리고 칼슘을 Cl이죠. 이걸 뭐라 그래요? 염화, 칼슘이라고 그러죠. 칼륨. 이거는요. 이건 뭐라 그래요? 염화, 칼슘. 이건 뭐라 그래요? 염화, 마그네슘. 이것이 중성이에요. 요쪽으로 붙어버리면은 위액을 만들어지고, 요쪽으로 붙으면은 혈액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분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요것이 뼛속에 들어가야 골다공증이 없어지겠죠? 네. 요것이 심장에 들어와야 심장이 뛰겠죠? 네. 그래서 이 미네랄이 우리 몸속에 pH를 좌우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위액이 모자라는 사람은 어떤 쪽이 붙겠어요? 어떤 쪽이 붙겠어요? 이쪽이 산성 쪽이죠? 네. 이것이 전부 다 붙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민 뭐예요? 산성이죠. 현민은 산성식품이에요. 그 다음에 생선도 산성식품이에요. 그러면 이 중성이 들어가죠. 중성이 이걸 합쳐져 가지고 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위에 들어가면 위액이 강산성으로 만들어줘요, 안 만들어줘요? 자동적으로 만들어주잖아요. 이러한 pH, 다시 말하자면 자동적으로 pH를 우리 몸속에 자유자재로 맞춰주는 pH를 개발한 사람은 없어요. 여지껏 이 땅에서. 그러면 자연은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자연을 이용할 줄 알아야죠. 바닷속에는 그래서
우리 천일염이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안 앞바다에 소금이 좋다고 나오죠. 건강에서 막 나오죠.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는 게랑드예요. 이것을 개발해 가지고 소금 1kg에 10만 원씩 팝니다. 우리나라에 소금 1kg에 그저 1,000원이면 사죠? 1,000원짜리가 중성이 돼요? 못 되죠? 이걸 아셔야 1,000원짜리 좋은 게 아니에요. 소금 적어도요, 여러분들 1kg에 10만 원짜리는 먹어야 내 몸의 pH를 맞춰줘야 돼요. 싼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내 몸을 pH를 맞춰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중성이 된 것을 사야 돼요. 그 대신에 이 나트륨이 47%, 요것이 53%가 돼야 돼, 4대 미네랄이. 이것이 저염곰이에요. 이 저염곰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이 땅에 없어요. 봐요. 미네랄이, 소금은 짜지요? 짠 것이 낮고, 미네랄이 많다. 이것이 51종이 돼요. 점점 21종이 돼요. 이 중에서도 뭐가 있냐? 뭐, 세라륨, 아연, 구리, 철, 뭐, 무양 많잖아요. 그러면 이 미네랄이 21종이 들어있는 것을 저염곰이에요. 그러면 의사가 소금을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나트륨이 CL이 없는 거. 이것이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된 사람은 고혈압이 오고 당뇨가 와요. 혈액을 지켜주지 못하니까 오는데 이 저염고민은 이것까지도 우리 몸에 축적된 것을 전부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저염고민은. 그래서 소금을 아무리 많이 우리 몸에 있더라도 저염고민, 중성, pH를 유지해 주는 사람 우리 몸속에 소금 독까지도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요, 이 47대 53 비율이 맞지 않는 소금을 불에다가 태웠어요. 무슨 대나무 같은 걸 넣어가지고요. 먹어보니까 변이 잘 나오거든요. 또 소변도 잘 나오고. 그러니까 계속 물에 타 먹었어요. 물에 타 먹었더니 1년인가 먹고서요. 동맥경화로 이제 심장 개통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요. 소금이 몸속에 축적이 돼가지고 배설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 주겸이나 우리가 천일염이나 모든 것은 물에 타 먹어서 먹는 건 해로워요. 그래서 저는 그 현미나 생선에다가 간을 타서 먹는 거는 비율이 맞아요. 그리고 이 현미인 속에나 이 생선 속에는 pH를 맞춰줄 수 있는 물질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좀 타서 먹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러한 죽에다 꼭 타서 먹으라고 그러지, 맹물에 타는 건 굉장히, 맹물에 타는 건 47대 53이 되는 저염고미만 되면 괜찮아요. pH를 유지해 줄 수 있으니까. 이것을 유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물에 타서 먹는 거는 몸에 그대로 축적됩니다. 이것이 바로 닥터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40대 남자인데요. 이 사람이 현미밥만 먹어요. 잡곡밥만 먹어요. 현미밥도 아니고요. 보면은 6가지가 7가지. 그런데 늘 생채소, 채소, 그 찬 거 있죠? 과일, 냉장고에 들어있는 거. 그거를 섭취하는 사람이 1년 섭취하니까요. 위가 요만해진 거예요. 자, 보세요. 얼마나 놀라우는 얘기를 하나요? 자, 보세요. 그 사람이, 우리 위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위가 요거 3분의 1만해진 거예요. 왜? 잡곡밥을 먹고, 늘 생채소를 먹고, 그 과일을 많이 먹었으면 아주 자기가 건강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 뒤에는 항상 소화제를 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위가 요만해진 거예요. 당반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위 하수증이에요.
위 하수증이 온 거죠. 그러니까 위에 물 한 모금도 소화시키지 못해요. 그 의사가 이걸 절단하라. 우리 한국에 이런 사람 많습니다. 소장하고 바로 식도고 이어라. 이렇게 판정 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현미, 바로 이 중성을 맞출 수 있는 저염곰이, 중성을 맞출 수 있는 저염곰이 47대 53이 음식 속에 결핍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 음식 속에 이것이 위액을 자동적으로 맞춰야 되는데 이 물질이 없어요. 왜? 생채소 속에, 과일 속에, 잡곡 속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가 이렇게 4분의 1이나 줄어들어서 위를 절단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내가 얘기하는 중성을 섭취하면은 중성을 현미와 생선을 3대 7로 죽을 쏘서 저염고미만 섭취하면은 위액이 자동적으로 pH가 1.5가 가겠지, 그렇죠? 네. 간은 또 강알칼리가 되겠죠. 네. 또 소장도 포도당도 우리 혈액소금도 7.4로 약 알칼리로 만들어 주겠죠. 네. 이렇게 모든 자동적으로 맞춰지는 소화제가 필요 없고 우리 몸이 내 몸을 건강을 지키는 pH를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할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호주에 마샬이라는 작은 병원에 의사가 있었어요. 도대체 위궤양이 뭐냐? 위궤양 소리 많이 듣죠? 네. 위에 뭐 헬리코비터 박테리아가 뭐냐? 도대체 이 소리가 뭐냐? 그래서 말이죠. 그 마샬이라는 병원 그 의사가 위를 쫙 째겨봤어요. 째겨보니까 탁 들춰보니까 여기에 한풀 박테리아, 해로운 박테리아가 그냥 와글와글 사는 거예요. 그럼 pH를 유지 못해주면 뭐가 와요? 음식물이 썩는다는 얘기예요. 소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유문이 있죠. 네. 식도에서 내려오는 여기도 유문이 있죠. 네. 이것이 썩은 것이 역류되는 거예요. 그러면 입안에 구토가 나오면서 역류된 게 냄새가 나오죠. 네. 그런 역류가 있는 사람은 위험이 헬리코비터 박테리아가 이 속에 리빙 인 더 셀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pH를 자동으로 유지해주는 저염고미가 결핍증이죠. 네. 그러면 위궤양 여기 12지향 속에도 박테리아가 요거는 pH가 1.5지만 여기는 pH가요 6.0입니다. 보세요. 1.5에서 바로 여기서 소화를 시켜가지고 12지향에는 pH가 이렇게 올라가죠. 강산성이죠. 강산성이죠. 약산성이죠. 제도 잘못했어요. 약산성으로 이제 이렇게 바꿔지죠. 그러면 이것을 유지 못하면은 이 썩음이 전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죠. 네. 썩음이 어디로 가요? 전부 우리 몸속 혈액 속에 들어간다는 게. 그래서 모든 염자, 위염, 자궁염, 뭐 간염 이러한 것이 발생을 일으키고 이쪽으로 올라가면 치주염까지 또 식도염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 가스를 내놔요. 염증이 세균이 독소를 내놔요. 암모니아 가스가 혈액 속에 막 가스는 가볍죠. 네. 그러면 혈액을 타고 전부 어디로 올라가요? 뇌세포로 들어가죠. 뇌세포가 날 살려라 하는 것이 두통이에요. 두통이 뭔지 알아요? 나의 암모니아 가스가 넘어 들어왔다. 나 암모니아 가스 제거해줘 하는 소리를 모르고 통증약을 사서 먹으면 내 혈액이 굳어버려요. 약은 먹으면 내 혈액이 굳어버립니다. 약이라는 거는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pH를 더 악화시켜줘요. 그러면 아까 누굽니까? 40세 먹은 사람이 늘 잡곡밥만 먹고 늘 생채소 먹었는데 소화제 들고 살았다 그랬죠. 네.
그럼 우리 몸속에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영양소가 이 속으로 전부 집어넣는 겁니다. 왜? 소화시켜주고 여기에 박테리아를 번식 못하게. 그러니까 미네랄이, 비타민이, 영양소가 몸속에 다 그 소비가 되겠죠. 점점 모자라지니까 썩는 거죠. 그럼 이러한 질병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 몸에 이 pH를 유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중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 중성은 없어요. 전부 우리 식품은 어떻게 돼요? 채소는 뭐예요? 약초는 전부 쓴 거. 이게 따면은 어머니 젓가락이 나오죠? 그것 전부 알칼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먹는 곡식은 전부 뭐예요? 산성식품이에요. 그럼 우리 몸에 산성을 먹고 알칼리를 먹고 해서 이 비율을 맞춰주는데 이 중성이 들어와야만이 이 비율을 맞춰줘요. 이 중성으로 맞춰주는 게 바로 저염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염곰이는 47대 53이 우리 몸속에 혈액 속에 체액 속에 흘러주는 사람은 우리 몸속에 염증, 가려움증, 뭐 예를 들어서 아토피, 뭐 암모니아계 두통, 뭐 디스커, 뭐 그런 게 절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자유자재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pH를 유지하는 물질이 이제 좀 공부 좀 할 테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여자분이 48세 된 분이요. 이 병원에서 진찰 중에 혈압이 올라가는 증세를 받았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혈압이 올라가도 내 몸에 아무런 증상이 없는 사람은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때 혈압이 올라가는데 머리가 땡기든가 뭐 등골이 땡기든가 뭐 두통이 오든가 그런 증세가 있었냐 하니까 없었대. 그러면서 의사가 약을 먹으라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먹은 거예요. 그건 바보죠. pH를 망가뜨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약독이 몸에 쌓여가지고 pH가 망가져지니까 pH를 유지를 못하니까 온몸이 쑥쑥쑥쑥 쑤시는 거야. 제일 심한 게 옆구리가 너무 쑤시는 거예요. 못 견디겠대요. 그래 찬 것 막 혹시 돼지고기를 먹으면요 온몸이 더 쑤신 거 더 아프대요. 그냥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방바닥에 뜨뜻하게 불을 떼고 막 둥글르고 그래도 또 병원에 약만 먹으면 더 쑤시고요. 이렇게 이제 내성이까지 생겨가지고 이제 통증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혈압이 올라가더라도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은 좀 이렇게 우리 혈액이나 체액에 pH를 맞춰줄 생각만 하면은 고쳐지는 건데 그 사람은 약을 10년 동안 섭취해서 합병증이 온 거죠. 예, 합병증에 눈도 어두워지고요. 소화되지도 않고. 그 질병을 누가 만든 거예요? 본인이 지식이 없어서 약으로 이렇게 질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조직을 파괴시키는 건 pH를 유지 못했을 때 우리 조직을 파괴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몸속에 pH를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이 바로 뭐냐?